그냥 지금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차 함수 하기로 했죠? 오늘 목표는 2차 함수를 심화 단계까지 하지는 못해 어차피.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더 보충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며칠이라도 2차 함수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2차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 문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오늘은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알았다가 까먹은 내용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우리 2차 함수 이야기를 할 건데요. 2차 함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함수라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지. 준아, 함수가 뭐니?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x가 결정됨에 따라 y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요, 이 y를 우리는 결과의 의미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함수에서 나오는 무슨 값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들은 전부 y의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처음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얘기했었던 함수 값, 그리고 2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최대값, 뭐 최소값, 여러분이 고2 수투에서 배우게 되는 무슨 극대값, 뭐 평균값,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y의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랬을 때 우리가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 제곱인데 그거부터 얘기하기는 뭐하고 소위 말하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요 얘기부터 좀 출발을 하기로 합시다.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형태예요? 포물선의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APQ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이 A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죠? 그래프의 방향이 결정되죠. A가 양수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어? 아래로 볼록한 거고 A가 음수면 뭐다? 위로 볼록하다라는 이런 얘기일 거야. 그래서 A의 부호를 결정한다는 건 그래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보통 뭐라고 했냐면 폭이 좁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어차피 여러분이 중3이 아니라 고1이니까 요 의미를 좀 얘기할게. 최고창 계수의 절대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y가 변하는 비율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면 x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y가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2차 함수로 따져서 이쪽만 볼게. 뭐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x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y가 움직이는 비율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x가 조금 움직일 때 y는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겠지. 절대값이 커지면. 그러면 x가 조금 움직일 때 y가 많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폭이 어떤 형태가 돼요? 좁아지는 형태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거는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게 될 3, 4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알아둘 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저 표준형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죠. 꼭지점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이는 건 P, Q라는 좌표로 주어지는데 꼭지점의 의미는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의 방향이 바뀌는 요 점. 요 점에 X좌표와 Y좌표, 요걸 바로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P, Q에 의해서 꼭지점이 주어진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함수식을 만들 때 꼭지점이 주어지면 어떤 형태로? 표준형의 형태로 만들어줘라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꼭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또 찾을 수 있냐면 축의 방정식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축이라는 건 뭐야? 바로 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 포물선의 좌우 대칭이 되는 기준. 우리 그래서 몇 가지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y값이 같을 때 x값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같은 y값에 대해서 x값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바로 축에 대하여 대칭이란 걸 이용해서 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어. 얘기했었죠? 두 점의 중점.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게 보통 지금 이거 여러분 중3 때 사실 다 배웠던 거야. 그래서 빠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를 완전히 다 전개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일반형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는요. 어떻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얘를 전개해도 이차함계수는 그대로 A가 될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 이 B와 C의 의미인데 C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C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Y절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프에서는 뭐를 의미해?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Y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Y축이 이렇게 지나가. 자, X축이 아니라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때 Y좌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C가 된다는 이런 뜻인 거야. 조심할 건 여기에 있는 C와 여기에 있는 Q 값은 달라집니다. 요거를 전개했을 때 상수는 Q 말고도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의 Q 값과 C 값은 다른 값이에요. 일부 학생들은 자꾸 이거 두 개를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와 얘는 다른 값입니다. 다음은 B에 대한 건데 B는 혼자서는 의미가 없다. B는 누구하고 항상 같이 봐야 되지? 효은이 알고 있죠? B는 누구하고 같이 봐야 돼요? A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A, B의 곱이 양수냐? 다시 말하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고요. A, B의 부호 곱한 게 음수, 즉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 뭐가 결정되냐면 축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축의 위치가 A, B의 부호가 같을 때는 축이 Y축보다 어느 쪽에 위치하게 돼요?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만약에 A,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죠? Y축 기준으로 같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A,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Y축보다 어디에 있고? 왼쪽에 있고, A, B의 부호가 다르면 Y축보다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A, B, C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요 놈에서도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꼭지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지점은 뭐에 관한 문제야? 표준형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선생님이 한 가지만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꼭지점을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됐을 때 뭐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할 때 우리 표준형 많이 바꾸잖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빠르게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할 건데요. 요거는 약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이차함수식을 보세요. 요걸 가지고 만들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요 2차 계수 A에다 2를 곱해요. 2를 곱한다는 얘기 지수 2를 의미하는 거야. 2를 곱해요. 그럼 뭐가 돼? 2AX 그리고 요거를 1차로 만들어 버려. 다시 요 2를 여기다가 더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상수 요 1차는요 개수만 적어줍니다. 2AX 플러스 B를 찾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좌표를 찾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Y는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마이너스 1 너무 작아지겠다. 뭐 플러스 2라는 요런 이차함수가 있어. 자, 요놈의 꼭지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쓸 테니까, 근데 빠르게 바꾸는 방법, 요 2를 앞에 곱해요. 4X 그 다음 여기다 플러스 5 X의 개수만 적어줘요. 얘가 0이 되는 X값 뭐겠어? 마이너스 4분의 5. 요게 꼭지점의 X좌표가 돼요.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되고, 그 Y좌표는요? 꼭지점이라는 거는 X가 이 값일 때 Y가 이 값이라는 뜻일 거니까 주어진 식의 X자리에 요 구한 꼭지점 좌표를 집어넣으면 Y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기 싫으면. 근데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아니까 좋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라고 난 당연히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거는 중3 때 배우는 거야. 고1 과정에서 나오는 2차 함수. 근데 고1 과정은 2차 함수가 두 가지 의미로 나오죠. 첫 번째는 2차 방정식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그 2차 방정식과의 관계, 최대 최소,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2차 함수가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싶더라.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x축이라고 하면 요 놈 역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것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지, 유희야?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y는 0이죠. y는 0. y는 0.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교점이라는 것은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찾는 거야.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두 식을 연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을 연립하라는 얘기는 얘와 얘를 연립하라는 얘기니까 y자리에 0을 대입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면 근은 x좌표를 만족하는 x값을 만족하는 걸 우리 근이라고 얘기하죠. 만족하면 이 교점의 두 x좌표 알파와 베타가 바로 뭐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만들면 그게 바로 x축과의 두 교점 알파 베타가 된다고. 그러면 이 x축과의 두 교점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만족하는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있어. 근각계수의 관계도 가능한 거고요. 판별식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판별식은 뭐를 뜻하겠어? 교점의 개수를 뜻하는 거라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가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라고 얘기하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중근이라고 얘기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좌표 평면에서는요 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허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2차 함수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거는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즉 그래프가 어떻게 요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x축과 접한다 요렇게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접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겠어? 교점이 없다야. 교점이 없으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아요.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은요 위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걸 의미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판별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세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아니야. 2차 함수 그래프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의 교점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볼 건데 x축과의 교점은요 y는 0이라는 이 축을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y자리에 0을 대입해서 만든 그런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문제 하나하나를 외우지 말고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니네 오늘 학교 갔구나. 선생님은 오늘 원래 쉬는 날이에요. 얘기했죠? 선생님이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자다 말고 원래 쉬는 날은 이게 몸이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체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에 선생님이 10몇 시간씩 강의하고 막 그랬거든. 막 그 외고반 애들 수업할 때는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10몇 시간씩만 수업할 때는 그때도 끝까지 없었는데 요즘은 힘들어 몸이. 그래서 쉬는 날은 좀 자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왔잖아. 부시시. 얼굴에 물만 묻히고. 물론 얼굴에 물만 묻혀도 눈이 부시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동의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갑시다.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과의 모두 교점 역시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자는 얘기야. 얘와 얘를 연립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요번에는 y자리에 누구를, 아까는 y자리에 누구를 0을, 요번에는 y자리에 누구를 얘를 대입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우변에 0만 놔두잖아. 그래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요 놈도 이항할 겁니다.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 요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 있는 개념이 그대로 다 가져.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잘 들어야 돼. 이거는 학교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으로 2학년, 3학년 내에 공부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는 뭐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와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얘기란 얘기야. 요때 x좌표, 요때 y좌표가 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라고. 그런데 얘를 만약에 식을 요렇게 바꿨어. 그리고 얘를 이번엔 요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라고 하자. 그럼 이때는 무슨 얘기가 돼? 쟤하고 똑같은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연립해서 요 놈을 이항하잖아? 그럼 요 놈은 요 얘기로 바꿔버리는 거라고. 똑같아지는 거야. 지금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서 2학기 때 배우는 수투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거야.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혹시 나랑 수업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때 얘기 들을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 무사히 잘 다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시험을 잘 봐야죠. 이번 시험을 못 보면 학원이 개떡 같아. 선생이 그지 같아. 그러면서 그만둘 거잖아, 준아. 그지? 근데 그것만은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뭐 예전부터 수업했던 학생이나 최근 들어서 수업하게 된 학생이나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늘. 자, 이렇게 해서 포물선과 직선에 관한 얘기를 다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나 다 알아 그래. 근데 막상 문제에서 나오면 문제에서 얘네들을 묶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지 준아? 그래서 선생님이 내놔준 자료에 일단 요 직선에 관한 위치, 직선과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등장하니까요. 요게 대한 간단한 것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몇 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67페이지. 선생님 나눠준 67페이지에 276번 봅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너 이걸로 왜 그게 잘못 찍었나 보다. I'm sorry. 그래 다 가져 너. 다 가져. 많이 가져.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요 놈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과 2랍니다. 이랬을 때 a, b 값을 구하래요. 졸려? 졸려? 아니. 자, x축과의 교점 찾으래요. 그런데 이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얘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 수경아. 네? 너 같으면 이거 문제 어떻게 풀 것 같아? 이렇게 더하고 곱해서. 바로 뭐 이용하면 돼? 근각계수관계 이용하면 되죠. 얘를 이용해서 복잡한 식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차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면 우리는 방정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뭐 이용하면 돼요? 근각계수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면 되고 A. 그 다음 두 근의 곱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뭐가 되면 돼요? B. 이렇게 문제 풀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요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의 개념으로 문제 풀어버리면 된다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뒤쪽에 볼만한 문제가 있나? 볼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 볼만한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넘어가고요. 69쪽을 한번 볼까요? 69쪽에 284번. 69쪽에 284번 봅시다. 69쪽에 28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k의 x 플러스 9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힘들다. 요 놈이요, k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한다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또 아는 걸로 바꾸자. k 관계없이 x축과 접한다? 어쨌든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고, 따라서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한다? 우리 많이 보는 얘기죠. k 값과 관계없이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었어? 뭐부터 보는 거라고 그랬죠? 판별식부터 보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 라고 놓고 얘가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우리 이거 문제도 풀어봤었잖아요. 기억나지 다? 그러니까 의미만 함수지만 어떤 의미? 방정식의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뤘었던 문제니까. 쌤 이거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효연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알아 몰라. 모른다 얘기해도 돼. 괜찮아. 안 창피해. 효연이 이쁘니까 다 용서해줄게. 자, 네, 요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288번으로 갈게요. 설명은 다 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의미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었던 얘기일 거야. 자,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일단 써볼까? 288번이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y는 mx와 두 점 PQ에서 만난다. PQ의 중점이 원점일 때, 이때 m의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다시 읽어볼게요.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동했대. 평행 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어떤 그래프가 다시 또 만들어지겠죠? 그놈과 얘와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긴대. 그 교점을 PQ라고 할 거고, 그 PQ의 중점이 뭐래요? 원점이래요. 그때 요 기울기 m값이 얼마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보통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풀 겁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는 x자리에 x 플러스 3을 써주고요. 또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요거 혹시 처음 듣는 얘기거나 얼핏 들어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x자리에 x 부호 바꿔서 플러스 3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역시 y도 마찬가지예요.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y자리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요 x자리에도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써주고 y자리에 y 마이너스 2니까 2항에서 플러스 2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뭐 하냐면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푸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 전개에서 2차 만들어지겠지. 좀 복잡하긴 할 거야. 그놈과 y는 mx와의 교점이니까 요놈은 mx라는 요런 2차 방정식 만들겠죠? 그죠? 이 방정식 만들어서 PQ의 중점이 원점이래. 그럼 요건 어떻게 푸는 걸까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라고 놓으면, 중점이니까 누구?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중점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두 점이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뭐라고 할까? A, B라고 하고요. 다시. 요 놈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요. 요 놈을 C, D라고 하면
요 놈을 연결한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 좌표도 반, y 좌표도 반 이렇게 구하면 중점이 돼요. 근데 그 반이라는 건 뭐야? 반이라는 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중점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의 x좌표가 a고 요 놈의 x좌표가 c면 중점은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중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고 막 이럴 거야. 근데 선생님은 요 문제를 조금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 걸 그냥 생각해 볼 거야. 평행 이동하기 전에 요 이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리고 y는 mx라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요 놈의 x좌표 알파, 요 놈의 x좌표를 베타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베타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놈을 알파, 요 놈을 베타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이렇게 놓고 요 알파와 베타 두 개의 근이 요 이참수 그래프를요. 이참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점의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다시. 자,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f x-3은 0의 두 근 우리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어떻게 찾았니? 요 자체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x의 개수가 1일 때는요. x의 개수가 1일 때는 요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의미로 봐도 된다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을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다면 요 놈은 이 알파 베타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알파 플러스 3 여기는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요 놈을 풀 때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풀 거고 요 놈을 평행 이동했을 때는 x-3, x-3을 요 자리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이 의미란 말이야. 그게 이 의미라고. 뭔 말인지 돼요? 그러면 똑같잖아. 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놈이 요 놈이야. 요 놈이야. 그러면 얘를 옮기지 않았을 때 이 두 개의 값 역시 어떻게 하면 돼? 요 놈의 근에서 3만큼 평행 이동해 주면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복잡하게 하지 말자. 이거 푸세요. 이거 그냥 풉니다. 이거 전개할게요. 시간이 많으면 선생님이 이거 붙잡고 10분이든 20분이든 설명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 다 전개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x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m에 x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고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2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m-2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두 개의 중점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나누기 2한 거, 요 놈을 나누기 얼마한 거? 2한 거.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요. 따라서 이때 m값은 얼마가 되면 돼요? 2. 그냥 이렇게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자, 선생님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시간도 별로 없는데 많은 걸 가르치려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자.
자, 주어져 있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 이동했다 그러면 x자리에 x 플러스 3, y자리에 y 마이너스 2 써서 그냥 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방정식 풀면 돼.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조금 까탈스러워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으면 좀 들여다 볼까요? 300번 문제 볼게요. 73쪽에 300번. 우리 요 직선의 관계하고 잠깐 쉬었다 최대 최소값 할게요. 자, 300번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00번.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n. 요놈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1보다 항상 위에 존재한대요. 항상 위에 존재할 때 정수 a의 최소값. 정수 a의 최소값. 자, 문제의 의미 다시 볼게요. 이차 함수 그래프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입니다. 이 놈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얘보다 요 놈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대. 그럼 반대로 직선이 포물선보다 아래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위래, 위. 좌표 평면에서 방향을 얘기하는데 위아래를 얘기를 해. 위아래를 얘기를 해. 그럼 지수야, 위아래는 누구에 대한 얘기니?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위아래는 그래프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뜻해? 누굴 갖고 얘기하자는 거죠, 위아래는? 위아래 누굴 갖고 얘기하자는 거죠? 위아래는 누구를 갖고 얘기하자는 거죠? y값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y값. 즉, 항상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의 y값, 아니, 얘의 y값이 얘의 y값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즉, y값으로 따지면 이 y값이 어떻다? 크다는 얘기야, 크다. 그럼 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에서 얘를 뺀 값이 항상 뭐가 돼요? 양수가 된다라는 뜻이지. 그런데 2차 함수라는 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x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 그 결과가 누구인 거야? y. 즉, 요놈 자체가 결국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y를 뜻하는 거야. 얘도 요놈 자체가 뭐를 뜻하는 거야? y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요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n에서 빼기 요놈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1을 한 놈이 항상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2차 함수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어디에 있대? 위에 있대. 그 말인즉슨 소윤이 졸려서 죽는다. 그 n이 아니라 a이 아니에요? 어떤 이거 a예요? 무슨 문제 잘못 썼나요? 네, a 다시 쓸게요. 그럼 a 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더 어떻다? 크다.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뭐가 된다? 항상 양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일단 좌변 좀 정리를 좀 먼저 하고 얘기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 뜻이거든. 자, 그럼 보셔요. 아까 이퀄 0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이퀄 0이 가리키는 의미가 x축과의 교점 얘기라고 그랬지. x축과의 교점. 즉 x축과하고 어떻게 만나는 점이잖아.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x축보다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x축보다 위에 존재한다. x축보다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모든 x값이 다 위에 존재한대. x축보다 이 그래프의 모든 값이 존재하는데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요 놈은 무슨 뜻이야?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점이 없어야 된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교점이 없거나 한 개이거나. 근데 요 놈은 등호가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 즉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답까지 구해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a-1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4, 1은 4, 13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따라서 a는 4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정수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13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는 누굴까요? 4겠네요. 4. 그래서 문제의 답은 4가 될 거야. 자, 그래프가 위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 값에 대한 얘기라고? y 값에 대한 얘기고, 그 얘기는 식 전체가 바로 우리는 y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뺀 값을 가지고 위아래를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프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최대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부터 해야 되는데, 한 문제 정도만 더 보고서 잠깐 쉬었다가 하자. 시간이 좀 어정쩡해서. 어떤 걸 볼까? 졸려 죽겠어. 갑자기 날씨도 덥고 그래서. 다 의미를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304번? 304번. 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빠르게 문제를 읽어보고 얘는 그럼 뭐를 의미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제를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뭐를 의미하는지, 뭐를 묻고자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b 마이너스 1과 y는 이 x 마이너스 1과 1,1에서 접한다. 이때 a, b 값이 얼마니 그랬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고민해 봤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의미해 봤어요? 자, 일단 문제는 이런 뜻이죠. 이차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그래프가 뭐한데? 접한대. 이 접하는 점의 좌표가 뭐라고? 1,1이라고. 그럼 어쨌든 간에 요 놈도 뭐에 관한 문제? 교점에 관한 문제잖아. 교점에 관한 문제니까 방정식을 어떻게 써주란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요렇게 방정식 만들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이렇게 방정식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교점에 누구의 좌표를 신경 써? x좌표. 바로 1이 무슨 근? 접하니까 근이 몇 개, 교점이 몇 개란 얘기고 한 개란 얘기고 1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일 텐데 실근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 놈이 어떻게 된다? 중근을 가질 거고 그때 중근이 바로 얼마다? 1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함수를 빌어서 문제를 나왔지만 얘는 방정식에 관한 문제라고. 자, 요식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x제곱에 플러스 휙 넘어가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b는 0 요렇게 생겨 먹은 놈인 거잖아. 그죠? 이 놈이 요 근이 무슨 근이라고? 중근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습관적으로만 푸는 사람은 중근이니까 판별식.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중근이 주어졌잖아. 중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어떤 형태일 때 중근이 나오지? 완전 제곱식일 때잖아. 바로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요 놈이 어떻게 생겨먹은 근일 때 x-1의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일 때 중근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방정식이 뭐야? 요거랑 같은 방정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얘가 이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계수 그대로 비교해주면 되죠.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b가 얼마? 1. 이렇게 해서 a값, b값을 찾으란 얘기더라.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세요. 의미를. 중근을 가질 때 이 방정식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걸 또 뭐 판별식으로 하고 조건이 부족해요 막 이러지 말고요.
나와 있는 글이니까. 요렇게 해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교점은. 자, 이렇게 해서 직선과의 교점 정도를 정리해 보고요. 우리 뭐 사실은 지금 한 뭐 40 몇 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해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